대한민국에 사기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사기 범죄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는데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유명 호텔 건설 현장에서 실제 벌어진 사기 사건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다가 그때는 상대방의 사기 혐의가 없다고 보아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던 건인데요. 저희가 항고를 맡으면서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건이기 때문에 사기 고소라든지 항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들어보시면 사건 준비하시는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사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고층 빌딩에는 열 교환기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열 교환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에어컨, 보일러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에 건물 전체에 따뜻한 열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열 교환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 현장에서는 이 열 교환기 용량을 5,000 USRT 짜리를 설치하기로 원래 계약이 됐었는데 나중에 호텔을 다 짓고 확인해 보니까 기계의 용량이 4,000 USRT 짜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용량 차이에 따라서 가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겠죠. 두 용량의 차이가 단순하게만 계산을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건축주는 건물을 다 짓고 나서도 한참 동안 열교환기 용량이 4,000 USRT로 줄어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처음 5,000 USRT 기준으로 했을 때의 돈을 전부 지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할 만하죠. 이 열교환기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 사이즈도 지름 30cm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샌가 25cm로 바뀌어서 시공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른 변호사님 통해서 공사 현장 소장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성고라는 것을 청구하거든요. 현장 소장이 결국은 열교환기 용량이 줄어든 것을 알고도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을 그대로 청구한 것이 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경찰에서도 불송치 그리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5,000 USRT 기준으로 돈까지 전부 지급했는데 4,000 USRT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사기가 안 되고 왜 불기소가 나왔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피고소인이 공사 진행 도중에 설계 변경 도서라는 것을 고소인한테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열 교환기 용량이 축소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고소인은 나는 허위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공문을 보냈으니까요. 자, 그럼 열교환기 용량이 줄어들었는데 돈은 왜 똑같이 받았냐? 공사금액이라는 것은 원래 한 부분만 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발주자 측에서 특별히 감액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금액대로 청구를 했고 기존 금액대로 주기에 그냥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워낙 크고 작은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부분의 변경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전체 금액이 꼭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은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열교환기 용량 축소 사실이 담긴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공사대금 기성고 청구가 허위사실에 의한 기성고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검사의 판단은 타당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이 보냈다는 설계 변경 도서 공문은 1만 페이지가 넘거든요. 1만 페이지가 넘는 공문 중에 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고소인은 건물 준공 후에 한참 뒤에야 열교환기 용량이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한 끝에 여기서 사기죄 구성을 약간 달리 시도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현장 소장이 열교환기 용량이 축소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던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해서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 이런 주장이었다면 바뀐 주장은 현장 소장이 열교환기 용량이 축소된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결 보여드리면은 법원에서는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보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고지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보면요, 현장 수장이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 변경 도서 공문에 열교환기 용량 축소 사실을 뛰어넘음으로써 꼼수를 부린 건 맞죠. 하지만 바뀐 사실을 담긴 공문을 보낸 것은 맞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고소인을 기망해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교환기 용량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은 공문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게 끼워넣기 형태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고지 의무를 다했다, 반드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략 변경을 하고 바뀐 전략에 맞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한 끝에 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쪽 주장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서 원처분검찰청에 다시 수사를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한 고인에 대하여 한고천 검사는 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하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기록을 발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항고가 성공했을 때 나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기죄 같은 경우에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요건 같은 경우 보시면 일단은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재물이 교부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이 취득되어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성공시키는 것이 의외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을 기망행위라고 주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은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사기로 고소하시기 전에는 항상 내가 정확히 어떻게 기망을 당했다는 것인지를 특정하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부분을 머리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피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